안녕하세요. 맨나드입니다. 지난 2월 1일 캐릭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풀럼을 홈에서 3대2 스코어로 이겨내며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오늘은 해당 경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맨유의 선발 라인업은 이전 두 경기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도르구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윙자리에는 요즘 폼이 좋은 쿠냐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포워드 자리에는 은부모가 아닌 셰시코가 나올 만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은부모는 라인을 상대적으로 올리고 플레이하는 맨시티와 아스날전에서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풀럼은 반대로 맨유가 주도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낮은 라인의 수비를 상대하는 것은 높이가 있는 셰시코가 좀 더 적합할 것이라 봤었습니다. 그런데 캐릭은 그대로 은부모를 선발 출전시켰고요. 아마 이전 두 경기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굳이 변화를 주는 리스크를 배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풀럼도 동일한 4-2-3-1 형태를 가져나왔고요. 풀럼 또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었고 최근 8경기에서 무려 5승 2무 1패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의 핵심은 바로 해리 윌슨 선수였는데요. 왼발 킥 정확도가 무리 올라서 맨유 수비진들이 신경 써야 할 포인트였습니다. 맨유는 우선 공격 시에 쇼를 높이 전진시키고 달로를 내려 3-2-5 공격 대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의도는 공격진에서 5대4로 후방에서는 3대2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의도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풀럼은 기본적으로 수비 대형을 4-4-2로 가져나왔고요. 전방에 라울 히메네즈와 스미스 로우는 맨유 수비진을 압박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며 지역 수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찬스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나왔는데요. 4분경 마이누가 우측에 아마드에게 건네줬고 아마드가 안토니 로빈슨을 단독으로 제껴내며 가마차기를 때려봤지만 아쉽게도 정면으로 가며 막힙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드의 1대1 돌파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썬더랜드에서 정말로 잘 사온 것 같네요. 아직 나이도 23살로 어린 편이고 제 기준엔 조금만 더 다듬으면 팀 내에서 브루노 다음 가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드리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비슷한데 아스날의 사카처럼 안쪽으로도 뚫어내는 드리블 기량이라든지 슈팅의 날카로움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찬스는 역시나 리산드로의 시그니처죠. 부상이 잦은 선수이지만 부상 없는 리산드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뛰어들어가는 은부모를 보고 후방에서 한 번에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었고 수비가 빠르게 커버 들어오며 은부모에게 태클을 시도하는데요. 이 장면은 PK가 아닌가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은부모도 첫 터치가 조금 애매하게 잡혀서 속도가 붙지 못해 수비수에게 태클 거리를 주게 되었는데요.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로 슈팅하게 좋게 잡으려다 보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첫 실점 위기 장면인데요. 코너킥 장면에서 짧게 넘겨받은 해리 윌슨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풀럼이 헤더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안데르센이 툭 건드리며 골대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반사신경으로 라멘스가 막아내며 위기를 넘깁니다. 15분경에는 쿠냐가 사이드에서 밀고 들어왔는데 쿠엔카가 파울을 하며 PK가 선언됐지만 VAR을 통해 프리킥으로 정정됐고요. 이 프리킥을 브루노가 올려주면서 카세미루가 쿠엔카와의 경합을 이겨내며 깔끔한 헤더로 선제골을 19분경에 성공시킵니다. 이번 시즌 맨유 세트피스 너무 잘하네요. 카세미루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막상 마지막 시즌에 너무 잘해주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카세미루가 떠나게 되면 우가르테라는 재앙이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나고 여름에는 3선 보강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카세미로의 대체자에 대해 여러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한번 다음에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골 직전에서도 하나 볼만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쿠냐가 침투할 때 일직선 혹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위한 살짝 돌아뛰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U자로 아마드한테까지 붙어서 돌아뜁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풀럼은 대인 수비가 아닌 지역 수비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쿠냐가 아마드에게 붙어있는 수비 쪽으로 붙어서 침투를 하는 이유는 따라올 것 같은 센터백의 지역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센터백 쿠엔카가 자기 공간이 비는 것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쿠냐에게 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쿠냐가 순간적인 속도가 좋기 때문에 쿠엔카보다 결국 앞서게 됐고 쿠엔카는 파울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술적으로 풀럼의 약점을 잘 공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풀럼도 마르코 실바가 팀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맨유의 압박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반면 맨유는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리고 역습을 받아낼 때는 수비 진영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었는데
압박 시퀀스는 뭔가 아직 조금 미숙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압박을 할 때 정해진 인원이 다 같이 한 번에 압박을 들어가야 하는데 보면 보통 브루노가 먼저 압박을 들어가고 그 이후에 한 명씩 순차적으로 뒤늦게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풀럼처럼 조직력이 잘 갖춰진 팀 상대로는 압박이 잘 먹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캐릭이 이번 시즌 끝나고 정식 감독을 노린다면 꼭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숙제가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찬스는 후반 시작 3분 만에 나왔습니다. 달로가 중앙에서 전진 드리블 이후에 정말 절묘하게 은부모에게 밀어줬는데요. 이걸 아쉽게 은부모가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플럼이 라인을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 비록 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게임 구성 자체는 캐릭의 예측이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골은 55분경 터졌네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달로가 삼성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것, 그 부분이 유효했던 장면인데요. 달로, 마이누, 카세미루로 이어지는 짧은 패스 이후에 카세미루가 이렇게 노루 패스로 쿠냐에게 찔러줬고요. 자세랑 표정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역시 챔스 3연패 멤버 크카모 중 하나답네요. 그래서 쿠냐가 키퍼 상단으로 강하게 꽂아 넣으며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쿠냐는 지난 맨시티전에서 1어시스트, 아스날전에 이은 연속골로 정말 폼이 좋네요. 쿠냐는 역시 이렇게 골포스트 근처에서 프리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어떤 감독은 쿠냐를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 전개 용도로 활용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4분에는 셰슈코가 교체 투입 들어오자마자 높은 타점으로 헤딩골을 노려봤는데요. 골대에 맞으면서 정말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82분까지는 맨유가 괜찮은 수비 조직으로 어찌저찌 플럼의 공격을 막아내며 편안하게 흘러가나 했는데요. 갑자기 베르게의 아주 좋은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맥과이어의 발이 느린 것을 노리고 히메네즈가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본 건데요. 1대1 상황에서 라멘스가 막았는데 맥과이어가 이날 잘 경기하다가 안타깝게 태클이 깊었고 페널티를 내주게 됩니다. 태클이 들어가기에는 늦었다는 걸 판단했으면 라멘스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요. 히메네즈가 굉장히 쉽게 페널티 득점 성공하며 한 골을 따라 붙게 됩니다. 참고로 히메네즈는 멕시코 국가대표로 올해 여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상대해야 할 스트라이커죠. 히메네즈를 제가 팔로우는 안 하고 있었어서 잘은 몰랐는데 이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력과 번뜩임, 노련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비진들이 꽤나 고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1분쯤에는 맨유 입장에서 정말 재앙같은 플럼의 원더골이 터졌는데요. 교체로 들어온 케빈이 사이드에서 2대1을 주고받았고 이때 우가르테는 볼을 거쳐간 선수를 붙잡다가 뒤늦게 케빈을 막으러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케빈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가마차기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거는 라멘스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고요. 근데 라멘스가 보면 골대 근처, 그러니까 니어 쪽에 너무 붙어있는 경향이 큰데요. 사실 이 골도 이렇게 니어 쪽에 너무 붙어있지 않았으면 핑크팁으로 건드려 볼 만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꿈의 극장 올드 트래포드죠. 교체로 들어왔던 셰슈코가 2분 만에 브루노의 공을 넘겨받고 침착하게 골대 구석으로 멋있게 꽂아 넣으며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이때 새벽이었는데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안상 가레호 보다가 쿠냐와 셰슈코를 보니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네요. 맨유 팬들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셰슈코가 정말 잘 마무리해줬지만 앞에서부터 만들어낸 과정도 인상 깊었는데요. 아마드가 플럼 수비수를 데리고 끌고 나온 다음 마즈라위에게 건네줬고 이때 빈 공간을 브루노가 눈치채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걸 본 마즈라위가 찔러줬는데 베시가 바보같이 너무 붙는 바람에 브루노가 공을 흘려보내면서 한 번에 뚫어버리죠. 이 골은 플럼의 미스로부터 만들어낸 골이 아닌 처음부터 만들어낸 골이라 아주 흡족스러웠습니다. 네, 잘 끝나나 싶었는데 추가 시간 이슈가 있었죠. 추가 시간이 9분인데 100분,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10분을 넘었는데도 심판은 경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100분쯤에는 우가르테가 갑자기 혼자 돌진을 하더니 경기 중앙에서 파울을 내줍니다. 공을 잡고 시간 끌어도 모자란데 먼 위치이긴 하지만 프리킥을 내주는 걸 보면서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럼 동점골 때도 우가르테가 왔다 갔다 위치를 못 잡으면서 결국에는 동점골에 관여했는데 캐릭 아래에서도 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가르테도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저조한 폼을 보인 선수들은 딱히 없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지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지난 아스날전에서는 마이너에 대해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꽤 발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기복이 조금 있나 봐요. 우선 오늘 경기에서는 원래 마이노의 단점이었던 중장거리 패스와 수비 리커버리가 꽤 많이 나왔고 시도 횟수뿐만 아니라 성공률도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8분경 브루노가 침투하는 것을 보고 꽤 정확하게 로빙 스루를 넣는 장면이고요. 아주 조금만 더 짧았으면 완벽한 1대1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이 장면도 좋은 중거리 전환 패스인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 거리 패스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할 줄 아네요. 더 괘씸한 것 같기도. 이 장면은 조금 아쉬웠던 패스입니다. 맨유가 역습 전개를 하는데 마이누가 꽤 여유로운 상황에서 공을 잡았죠. 이때 보시면 밑에는 브루노, 위에는 쇼가 올라가고 있죠. 정지된 화면이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쇼는 비교적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요. 브루노는 꽤 빠르게 역습하려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노는 브루노 쪽을 살짝 봤다가 그냥 쇼에게 제가 표시한 실선 루트로 로빙스 패스로 건너줍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템포만 늦어진 패스였고요. 결국은 사실 꽤 좋은 역습 찬스였거든요. 만약에 밑에서 뛰어 올라가는 브루노에게 줬으면 브루노는 킥 능력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라든지 좋은 패스를 건네줄 수 있는데 굳이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쇼에게 건네준 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면 쇼가 뛸 수 있도록 위쪽으로 길게 로빙을 건네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패스가 구렸습니다. 이거 보고 브루노는 또 짜증 한번 내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이누가 수비에 관여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놀라웠는데요. 13분경 마이누가 여지없이 안일한 패스를 아마드에게 하죠. 그러다가 수비에게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경기장 중앙에 공 뺏으려고 슬라이딩 태클하고 있는 게 마이누입니다. 패스 미스하고 나서 큰일 났다 싶었는지 전력 질주 해가지고 태클에 성공해내는 거 보면서 정말 캐릭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누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맨유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골을 따내며 파죽의 3연승을 이어나갑니다. 사실 맨시티, 아스날 2연승만 하더라도 라인이 높은 강팀을 상대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 상대적 약팀인 풀럼 상대로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보란듯이 캐릭이 잡아내며 리그 4위를 지켜냅니다. 3위 아스톤 빌라는 브렌트포드에게 패배하며 승점을 드랍했고 이제 승점 차이가 5점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3위까지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맨유 풀럼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